팀장 역할을 하던 이제 부산대학교 SNT 출신 조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뭐 하은이가 발표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저도 발표하기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제가 시험 발음이 안 되거든요. 숙소에서 사실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 대충 알아먹으시고 만약에 모르겠다면 나중에 질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발음이 안 되는 부분은 영어 좀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일단 기업을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드려야 될지 몰라서 기업을 선정한 과정부터 이제 리에이션까지 일목요연하게 최대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거 하기 전에 한국카본 먼저 했습니다. 한국카본을 했는데 저희가 투자 포인트로 잡은 게 LNG,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LNG 선박과 한국 카본입니다. 저는 이제 카본 자동차 산업의 인더스트리가 변화가 되면서 그게 카본에 관한 지표가 좀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저희가 실적 추적까지 갔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오버밸류에이션 돼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포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탑다운으로 다시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이슈가 된 게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죠. 저희가 최저임금을 기조로 이래저래 파다 보니까 키오스크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전자금융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런트라인에 강조를 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되는 이제 타겟 프라이스 얼마다 그다음에 인베스트먼트 서머리 정도만 강조를 두고 네, 우선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회사 소개하고 구성하고 쭉 넘어와서 이제 일단 여기 그런 강점이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저희가 방금 포텍 발표를 한 번 더 들으면서 이 등을 했는 이유 중 하나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포텍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시각적 이미지가 강했는데 저희는 좀 줄거리 같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점에서 강점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 봉사의 강점을 기업대로 넣어주고요. 저희는 이제 재무 분석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넣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한 게 포텍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채비율이 낮은 편인데 화학전자는 굳이 언급할 필요 없는 이제 부채비율이 낮고 그다음에 현금유율이 높은 회사였거든요. 굳이 이걸 넣어줘야 되는 거 물론 뭐 알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어차피 투자 포인트에 그저 저희가 현금유율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 포인트를 설명하면 있거든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거라 생각을 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산업 분석은 이제 뭐 각자 방법이 다르겠지만 이제 다트 들어가 보면 거기서 다트 들어가면 저희가 매출분의 기준으로 이제 산업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트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회사가 의도적으로 자기네들 매출을 구체적으로 공개 안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테고리를 한꺼번에 묻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됐어요. 그 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전자금융이 해당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저임금의 강점을 두는 이제 그 무임 주차장, 키오스크 분야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그 매출 부분을 하나의 매출은 또 세 분류로 끌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합병에 대한 얘기를 좀 언급해주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 매출이 12반과 그다음에 키오스크, 그다음에 무임 주차장에게 하나의 매출분을 잡혀 있었는데 하나 떼가지고 다음과 같이 산업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쟁사 분석에 대해서 의미를 했는데 여기서 뭐 효성이나 잘 안 보이실 텐데 효성이나 이제 키오스크 분야에서는 고려 키오스크인가 그런 중소업체가 있었는데요. 이제 키오스크 중에서 저희가 간 ATM이나 키오스크 중에 키오스크의 두 가지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근본적인 공통점은 그게 사람이 다 관리를 결과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모든 기반이나 모든 전국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매출의 규모를 더하여서 보다 이제 인프라 구축이 전국적으로 잘 되어 있다. 합병을 통해서 그게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총 4가지로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나이스 핑링크라는 회사, BCF 핑링크라는 합병할 때 당시 나이스 핑링크인데 인수할 때 당시는 BCF 핑링크라는 회사하고 이제 합병을 통한 신현실 효과를 낸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TM, 그다음 키오스크, 그다음 무인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그걸 점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강조했던 게 코웨이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집에 이제 정품이 하나씩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그거 우리가 쓰는데 이제 사람이 그게 패배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한 번씩 코디 분이 오셔서 관리를 해주시잖아요.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기초로 해서 그거를 전국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만을 가진 회사가 바로 한국전자금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합병을 통해서 저희가 신현실을 완성했습니다. 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주 타겟으로 잡았던 그 ATM기, 그 다음에 키오스크, 그 다음에 무인 주차장 이 3개 중에서 첫 번째인 그 ATM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보통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 엄청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편의점의 시장 성장세가 되게 중요한데요. 요즘에 뭐 법안도 새로 발의되고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편의점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걱정이어서 한번 써봤는데요. 이거 없네요. 보고서 말고 그 프레젠테이션이나 원서를 그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하고 제주도 빼고는 포화 상태가 아니다. 근데 그게 그 단순 계산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반박도 있었는데 그 한국 어떤 연구기관에서 그 발표한 자료를 의하면 현재로서는 편의점이 포화 상태가 아니다. 지방에는 좀 더 출전 여력이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둬서 저희가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이 결국 핵심으로 저희가 잡았는데요. 이제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여러분께서 나중에 그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 이제 키오스크가 지금 현재 이 한국전자금융이라는 주식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최저임금, 즉 키오스크 무인 자동화 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제 최저임금 인상함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처음 찾고자 했던 자료는 그겁니다. 이제 과거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유럽,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키오스크를 쓰고 있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련해서 최저임금이 인상함에 따라서 무인 자동화 기기의 보급률이 늘어나는가에 대한 자료를 오만대만대 다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일본에도 없었고 제가 스페인에도 찾아보고 미국에도 찾아봤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어느 걸로 설득력을 갖고자 했냐면 최저임금이 인상함에 따라서 영업이익을 감소한다를 기조로 저희는 어떤 논리 구조를 짰는데요. 결국 키오스크 무인 자동화 기기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보급률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외국에서도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약간 추정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 요구율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드렸습니다. 근데 무인 주차장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 사업자를 거기에 설치를 해주고 내주던가 아니면 공사가 그 부실의 매입이나 또는 임대를 해가지고 그 무인 주차장이라는 것을 사용하던가. 그런데 이 회사는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직접적으로 매입을 하거나 또 임대를 받아서 그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였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 안 받는 경우도 있긴 한데 서울 같은 경우는 조그만 부지조차도 보증금이나 어떠한 그 매입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얘네가 그때 당시로 가지고 있었던 무인 주차장 사이트가 대충 한 200 사이트 정도입니다. 그 중에 한 150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저희는 부지 확보를 위해서 현금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그게 바로 이 회사가 현금 요구율이 높은 것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걸 기반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리스크가 결국 저희가 추정했던 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무인 자동화 기기가 그만큼 보급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외국에서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저희가 영업이익률이 감소할 함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추정을 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력이 조금 떨어진다 판단을 해서 리스크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편의점 시장 포화로 인해서 ATM기의 보급이 늦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 아직 출점 여력이 있는 곳이라고 보는 여기서 판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동글뱅이 쳐져 있는 데가 출전 여력이 있는 곳이라고 판단이 되고 식으로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라는 게 팀의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팀의 좀 특색적인 건데 좀 더 추상적인 걸 구사했습니다. 코웨이의 예를 들면 코웨이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데는 렌탈 서비스를 더해서 좀 더 저희가 땡길 수 있는 주가는 땡겼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물론은 정수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부문으로 진출하게 됐지만 이 회사도 지금 현재 한국전자금융이 키오스크라는 새로운 사업부문으로 진출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렌탈 서비스, 즉 그 기기 구매 당시 구매에 200에서 100만,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렌탈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그 초기 비용이 자영업자분들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코웨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투자 설득력을 좀 더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밸류에이션인데 가정 같은 경우는 다들 아직 알아보실 거니까 가정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제껴두고 왜 하필이면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왜 이밸류에이션을 하게 됐냐면 그 요건에 맞는 회사기로 하였지만 장이 너무 어려웠어요. 폭락하고 난리 나는 장이었는데 이 이후에도 10월달에 또 폭락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절대 가치평가법이어야 된다는 게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펄을 쓰진 않았고 그게 바로 리밸류에이션을 진행할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대외적인 이유고요. 실제로는 얘네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평균 보유량이 높아가지고 그 절대가치평가법을 하면 목표 주가가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랬고 그때 밸류에이션 부담 자체가 커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리밸류에이션을 썼을 때 오히려 좀 더 투자자들한테 어려운 장이야. 그 다음에 앞으로 벌어질 돈도 많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다음과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 주가 17,600원으로 이제 설정을 했는데요. 7,500원이죠. 저희가 16,800원까지 갔다가 800원까지 갔다가 이제 떨어진 거. 현재 주가는 8,210원 정도. 매출액 과정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곁에서 나왔던 부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 부분을 세 가지로 쪼갈랐는데 ATM기는 이제 그 평균치에서 ATM기의 기기의 성장률의 P와 Q를 곱하게 돼요. P와 Q를 곱해고요. 그 다음에 그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잡고잉이랑 브랜드들이거든요. 그 브랜드들이 렌탈 서비스를 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브랜드들의 그 기기 보급률에 대해서 Q를 계산하고 거기에 대한 렌탈 서비스의 B에 대해서 계속해 됩니다. 모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 면적에 대해서 그 평균적으로 나오는 매출에 대해서 Q와 Q를 계산을 하였고요.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 일정할 때는 그 점에 대해서는 거의 똑같은 매출을 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목표하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까지 계산해서 저희는 17,500원 목표 주가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다음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발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SMP의 지금은 부회장이지만 제 나발이 한국전자금융 고를 되는데
저번 제가 기업 분석을 잘 못하는데 이번 UIC 대회 계기로 좀 이제 기업 분석 이런 거구나 정도까지는 알게 되고 밸류에이션 아직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대회 준비하시면서 좀 기업 분석이랑 친해지시는 그냥 그런 계기 내가 뭐 전문가가 돼서 밸류에이션을 완전 잘하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학부생 주시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기업 분석하면서 밸류에이션 하지만 저는 약간 그런 건 아니었었는데 그래도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한국전자공업 발표를 맡게 된 최강 게임 체인저 이 용어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게임 체인저는 어떤 일의 결과나 판도를 뒤흔들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또는 사건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지금 이 키오스크가 무인 자동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무인 자동화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한국전자공업을 갖고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녹차는 이렇게 다음 순서로 진행되고요. 기업 기록입니다. 작년이라서 2018년 7월 26일 종가 기준 12,650원이었고요. 시가총액은 약 4,400억원입니다. 최대 주주는 나이스홀딩스가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현황입니다. 동사는 CD반 및 ATM 관리 사업을 주력으로 연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금 분류 사업, 결제 장비 사업도 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CD반 및 ATM 관리 사업을 기존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신규 사업인 무인 자동화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필링과의 합병 이후 CD반 및 ATM 관리 사업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주 구성은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나왔습니다. 사업 구성 및 매출 비중입니다. 사업 부문은 크게 무인 자동화 및 반 사업, 그리고 현금 물류 사업, 결제 장비 사업, 가맹점, 네트워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인 자동화 및 반 사업에는 CD반 사업, ATM 관리 사업, 키오스크 사업, 무인 주차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금 물류 사업은 뭐냐면 이제 현금 유통이 많은 사업장에서 현금 처리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결제 장비는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된 통신 장비나 기타 부속 장비 등을 공급하고 유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맹점 네트워크 사업은 이제 가맹점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포스 등의 결제 장비와 키오스크 등 그것을 유통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무인 자동화 및 반 사업 부문에서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ATM 관리 사업과 CD반 사업에서 이제 나이스 필링과의 합병 효과가 즉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 분석입니다. 먼저 국내 CD반 및 ATM 관리 사업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K뱅크, 카카오뱅크 들어보셨죠? 인터넷 뱅크의 출범 이후에 국내 CD반 산업의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지점을 축소하고 ATM 관련해서 ATM을 다 축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편의점과의 그 ATM 제휴 모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왼쪽 그래프 보시면 편의점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CD반 및 ATM 전체 운용 기기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16년 기준에서 약 2%를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키오스크 산업입니다. 2017년 문재인 출범 이후에 이제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점점 받게 되고 그게 그 키오스크 무인 자동화 기기 산업으로 쭉 이어졌는데 그 왼쪽 하단 그래프에서 보면 한국 최저임금 상승률에 따른 소매업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점주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최근 약 10년간 키오스크 시장은 약 600억 규모에서 3천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인 주차장 산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 산업 구조의 선행지표로 일본이 손꼽히는데 이 일본을 주목해보면 일본 주차장 사업 1인 파크24는 연평균 약 12.6% 성장으로 글로벌 무인 주차장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트렌드를 이끄는 중국 또한 이제 자동차 보유량 급증 이후 주차장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스마트 주차장이 그에 따라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하단 그래프에서 보시면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무인 주차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고 그리고 꾸준한 시장 성장도 이끌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형 주차장 사업 규모는 일본의 3에서 4%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앞으로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CD반 및 ATM 관련해서 경쟁 사업 분석을 하였습니다. 국내 CD반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인 효성 TNS, 효성이라고 줄여 부릅니다. 효성은 스마트 ATM기를 GS25에 공급 계약을 해서 납품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 점유율 확보를 계속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효성은 동종업계 최초로 ATM을 국산화하였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R&D,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성은 미국 ATM기 시장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ATM 제조 부문에서는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성이 국내에서 ATM 제조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경쟁 업체에 비해 좀 차별점이 있지만, 우리 이 한국전자금융은 ATM 관리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 창출에는 크게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합병 후 동사와 효성의 매출액 영업이 비교한 그래프를 보시면 동사가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와 무인 주차장에 관한 경제 산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효성은 북미, 러시아 등 해외 키오스크 수출 확대로 인해서 2010년에서 2016년 매출액이 약 71%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CI테크는 주로 병원, 관공서 등의 처방전 수납기, 음가분 수납기 등의 키오스크를 공급 중입니다. 무인 주차장 선두 기업인 GS파크24는 후발 업체들에 비해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저조한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주차장 운영 사이트 수는 GS파크24가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동사의 경우 뒤늦게 무인 주차장에 들어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운영 사이트 수는 GS파크24와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장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는 나이스 필링크와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꼽았는데요. 2017년 9월 나이스 필링크 인수합병 이후에 CD반 및 ATM 관리 사업에서 시장 점유율 약 1위를 차지한 것을 그래프표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스 필링크의 전국 네트워크 인프라를 가지고 새로운 신규 사업인 무인 자동화 기기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CD반 및 ATM 사업의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외주비성 고정비 절감 효과도 나타나고 있어서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편의점과 함께하는 성장입니다. 독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CU에게서 독점 운영권을 따내어서 키오스크를 ATM을 확대하고 있는데, 편의점 버스 증가를 편의점 시장 성장세가 올라감에 따라 편의점 버스가 증가하고 병사의 CD반 운영 기기 수도 10% 증가했고요. 그리고 은행 ATM 운영 기기당 월간 약 140만 원의 막대한, 개인에게는 은행 한 기업에는 ATM 기기가 늘면 늘수록 그거에 대한 유지 보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편의점과의 제휴 모델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터넷뱅크뿐만 아니라 타 대형 은행들과도 편의점 제휴 모델에 관련해서 ATM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무인 주차장인데요. 무인 주차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관련 위탁 관리 사업이 엄청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4년 무인 주차장 시장 진출 이후에 매출액을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약 9.4% 증가하였습니다. 기존 CD반 및 ATM 관리 사업으로 구축된 유리형 인프라로 인해서 경리사 대비 높은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약 2천억 원의 현금 보유량도 가지고 있어서 아까 조정현 씨가 말씀해 주신 현금 유보율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인 자동화 기기 중에서 키오스크인데요. 키오스크가 저희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에서도 굳이 맨 첫 번째보다 맨 마지막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넣었고요. 최저임금 2018년 16.4%, 2019년에 10% 정도 인상됨에 따라서 무인 자동화 사업에 엄청난 불이 붙고 있는데요. 기존 CD반 및 ATM 관리 사업은 전국 유지보수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키오스크 사업의 비용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 판매를 하는 타 업체들과 달리 전국적인 키오스크 렌탈 서비스를 지금 가지고 있어서 지속적인 매출 견인이 기대되는데요. 만약에 고객이 일시 구매를 키오스크를 하게 되면
이제 들어가는 비용도 막대하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도 막대합니다. 그래서 고객은 렌탈 서비스를 선호하게 됩니다. 동사는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렌탈 서비스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제 일시 판매를 통한 무인 자동화 기기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크입니다. 앞서 그 투자 포인트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매출액이 견인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과 동반 성장으로 인해서 기존 사업이 CD반 및 ATM 관리 사업에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편의점이랑 최저임금에 대한 리스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투자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리스크라서 가져왔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면서 8,350원으로 확정되었죠. 그래서 인건비 상승에 따라 월 평균 점주 수입이 많이 감소되었다고 그 수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년간 연평균 성장률 16.5%를 대입대 추정을 하면 점포수가 계속 포화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이 편의점 점주의 수입 감소와 더불어서 편의점 점포수까지 포화가 되니까 이게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 리스크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CU와 이마트24 등의 어플 및 IoT에서 이제 그 무인 편의점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고, 일반은행의 오프라인 영업장 ATM 감소와 인터넷 전문은행의 편의점 ATM 기기에 대한 이제 높은 의존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아래 그래프에서 아까 그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전부 다 색칠되어 있는 게 다 편의점이 들어가 있는 곳인데, 저 빨간색 강원, 제주 두 곳을 제외하고 15개의 시도에서는 아직 출점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슈퍼, 작은 구멍가게 같은 슈퍼들이 약 7만 개 정도가 편의점으로 전환 여력이 있다고 나와 있어서 그것도 해소될 여력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2018년 상반기 매출액은 약 1,480여억 원, 영업이익 132억 원, 123억 원, 순이익 135억 원으로 되는데, 이 추정 이렇게 나와 있는 영업 실적을 가지고 추정을 했을 때 예상 실적이 저희는 두 번째 동그라미 저 부분 저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금융, 반무인 자동화 기기 부문의 성장을 통한 매출이 견인된다고 가장 큰 이제 투자 포인트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밸류에이션의 큰 항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포텍 기업과 마찬가지로 린 밸류에이션을 사용하는데, 자기자본의 주요 과정은 무이용 유자 1.8%, 리스크 프리미엄 8%, 베타 값은 0.8% 주었고요. 연구 성장률 2% 준 건데 KDI가 제시한 이제 한국 장기 성장률 2%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식수로 나누어서 주가를 추정했을 때 특정 주가는 7,500원. 업사이드 포텐셜 34.5%로 투자에 포지티브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아까 그 발표해 주실 때 임차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라고 발표해 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그 보고서를 하면서 제가 조사하는 기업도 임차병을 해가지고 이후에 더 궁금해요. 임차병을 하게 되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이 값을 지불하고 임차병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정도의 그 밸류에이션을 해서 얼마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확정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혹시 그거에 대한 질문도 받으셨는지. 우선은 첫 번째로 그거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거기까지 조사를 안 해봤는데, 그게 이미 인수가 된 게 2015년도인가 그쯤 14년도인가 그 다음에 그 사명을 바꾼 다음에 정작 합병을 한 건 2017, 8년에 합병한 그 정도였죠. 질문 있으시면 손들어주세요. 알아있을 때 10년 출시하시는 아니, 혹시 몇 년 출시하시는 첫 번째 맞습니다. 5년. 그럼 그 5년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다 설명하시는 네. 네, 여기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하나
민 밸류에이션을 설명해요. 두 번째로 민 밸류에이션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 밸류에이션을 쓴 거는 이제 좀 더 안정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장점은 투자자들한테 설득력이 있다. 단점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면 다 수치하나 가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괴리가 있을 수 있다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힘을 있다고 또 다른 질문